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4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회계 원리에 대한 기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거래를 판별하고 기록하고 이걸 분류 집계하는 과정에서 전기라는 것도 배웠고, 그다음에 시산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수정분계를 어떻게 한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돈의 유출입과는 관계없이 수익의 인식 요건에 맞추어서, 그리고 비용은 수익과 대응되는 관점에서 기록한다는 발생 기준 또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잘 정리를 하시고 이번 시간부터는 좀 더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3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정산표라는 부분과, 그리고 1년 기간의 영업 활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 이것을 이제 계정의 마감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의 마감이라고 보시면 계정이 두 종류가 보이시죠? 임시 계정이라는 것이 있고 영구 계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시 계정의 마감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시라고 하는 말을 쓰면 영구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임시 계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바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계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매출도 생기고 자산도 생기고 부채도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연도 시작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와 같은 계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재무제표 개념을 상기해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재무제표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을 의미했었죠.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은 어느 날 있던 것이 그 다음날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계속 잔액이 유지가 되는 데 반해서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은 매년 1월 1일부터 0으로 시작하면 12월 말까지 1년간 매출이 총 집계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주엔 다시 1월 1일부터 0으로 시작할 테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임시계정의 성격이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경과되면 그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 계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그 항목을 구성하는 수익과 비용 계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익과 비용 계정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성과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기초가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계정이라고 하는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는 단계를 설명드리면요.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단계별로 보실 때 1단계, 2단계 있는 것처럼 수익계정을 마감하고 비용계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익계정은 잔액이 어디 있었냐면 대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비용계정은 잔액이 차변에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배우셨죠. 그래서 잔액이라는 것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의 차이였고, 그 잔액이 발생하는 쪽은 최초에 기록을 할 때 증가하는 쪽 또는 발생하는 쪽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감을 해서 0으로 만들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미 손익계산서 계정 중에서 수익계정은 잔액이 대변에 있으니까 잔액을 0으로 만들려면 대변에 있는 잔액만큼 차변에 그 금액을 적어 주어야 그 잔액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차변에 그 잔액 금액만큼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계 형태는 항상 거래의 판례를 따라서 차변에 동일한 금액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기록되기 때문에 차변 잔액을 0으로 만들기, 대변 잔액을 0으로 만들고 차변에 기록했으면 동일한 금액을 대변에 적어줘야 되겠죠. 이때 마감을 하면서 사용하는 임시적인 계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집합 손익 계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집합 손익 계정에 수익과 비용의 잔액들을 모두 다 집결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 상대적으로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은 모두 잔액이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단계에서 비용 계획도 마찬가지로 비용은 잔액이 차별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제로로 만들려면 대변에 동일한 금액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 계정에 대변에다가 동일한 금액을 적어주면 차변과 대변의 잔액이 같아져서 비용 계정은 0이 될 것이고 역시 거래 판료수에 따라서 대변에 기록했으니까 동일한 금액을 차변에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역시 사용하는 계정이 수익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집합 손익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집합 손익계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변에는 전부 다 수익 관련된 계정이 집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비용 관련된 계정들이 집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 또는 손실이었으니까 집합 손익 계정의 대변 합과 집합 손익 계정의 차변 합의 차이는 역시 이익 또는 손실이 될 겁니다. 자, 이 이익과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도 역시 손익 항목이기 때문에 이걸 0으로 만들어 주려면 마지막 단계에서 임시로 사용했던 집합 손익 계정을 역시 0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0으로 만들려면 집합 손익 계정의 잔액만큼을 반대편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익 집계 금액이 비용 집계 금액보다 크다면 잔액이 대변에 남아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자, 이걸 역시 0으로 만들려면 잔액이 대변에 남아있으니까 동일한 금액만큼 차변으로 기록해주면 집합 손익 계정이 제로가 되겠죠.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상대 계정이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을 연결해서 배우실 때 손익계산서의 손익의 결과인 이익이나 손실이 재무상태표의 이익 잉여금 계정으로 간다 말씀드렸죠. 바로 실제로는 이런 분계를 통해서 거래 판료세 과정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집합 손익 계정을 마감하고 그 순 결과가 이렇게 이익 잉여금 계정으로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만약에 수익 집계 금액보다 비용 집계 금액이 더 크다면 이때는 손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 계정은 대변 잔액이 생기면 이익이고 차변 잔액이 생기면 손실이니까 집합 손익 계정의 대변에다가 비용 금액을 잔액으로 정리해 주면 집합 손익 계정 잔액이 0이 되면서 역시 거래 판료수에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이번에는 이익 잉여금 계정 차변에 기록함으로써 손실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손익계산서 계정이 다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익 또는 비용이라는 계정이 있다고 가정하고 대표적인 명칭을 썼습니다. 수익 계정은 당연히 대변 잔액이 생기니까 현재 대표적인 수익 계정 잔액은 500이라고 가정하고 비용 계정은 차변 잔액이니까 200이라는 잔액이 있다고 가정하시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니까 이익이 300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마감하려면 잔액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수익 계정에 잔액을 반대편에 기록하는 거죠. 차변에. 어딘가 차변에 기록했으면 반드시 대변에 기록해야 되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이렇게 집합 손익 계정에 대변에 기록해서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말한 분계의 그 원리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가는 거죠. 그러면 수익 계정은 차변과 대변이 같아지면서 0이 되겠죠. 바로 잔액이 제로가 됩니다. 이번엔 비용 계정입니다. 비용 계정이 잔액이 차변에 있으니까 이 잔액을 0으로 만들려면 동일한 금액을 대변에 기록하면서 어딘가 대변에 적었으니까 반드시 차변에 적어줘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집합 손익 계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 계정도 잔액이 0이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계정의 마감, 손익계산서 항목인 수익과 비용 계정은 전부 다 잔액이 0이 됩니다. 재무상태표든 손익계산서든 우리가 말씀드릴 때 회계는 잔액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잔액이 0이 됐다는 것은 재무제표에 그 잔액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항목인 수익과 비용이 전부 다 0이 됐고 그 0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집합 손익계정을 보시면 손익계산서를 다 집계한 거죠. 집합 손익계정 대변에 보시면 수익이 다 들어와 있고 집합 손익계정 차변에 보면 비용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의 차이가 바로 이익이 되겠죠. 이번에는
수익이 크니까. 그래서 잔액 30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합손익계정에 잔액 300이 있는 것도 역시 손익계산서의 항목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0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은 어떻게 만드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익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전번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집합손익계정이 500이 있었고 2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300이라는 거는 이익을 의미하죠. 이걸 0으로 만들려면 잔액이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동일한 금액을 적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차변에다가 적어주면서 역시 집합손익계정을 0으로 만들고 차변에 적었으니까 어딘가 대변에 적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익잉여금 계정 대변을 기록합니다. 자, 이익잉여금 계정에 만약에 기초의 잔액이 1000이 있었다면 단기에 이익이 합쳐져서 누적 잉여금이 1300이 되겠네요. 자, 이익잉여금 1300이라고 하는 금액 중에서 만약에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했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이익잉여금의 항목상 이익잉여금의 누계에서 배당금 누계를 차감하면 누계액 중에서 잔액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1200원이 남게 된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은 우리가 지금 처음 보신 임시 계정이 아니고 영구 계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영구 계정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구 계정 보기 전에요. 그러면 임시 계정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익 계정의 마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마감할 때 집합 손익 계정을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네, 집합 손익 계정은 수익 비용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으는 계정이다. 만약에 이게 개별기를 항목으로 보신다면 이쪽에 있는 모든 수익들을 집합 손익 계정을 활용해서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수익 계정의 마감입니다. 자, 보시면, 수익 계정이 이렇게 있겠죠? 용역 수익, 임대 수익, 이자 수익. 그러면 각각 대변 잔액이 생겼을 테니까 이 대변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전부 다 이렇게 차변 잔액을 기록함으로써 모든 계정 잔액을 0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어딘가 차변에 적었으니까, 그죠? 어딘가 대변에 적어줘야 되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집합손익 계정의 대변에는 전부 다 수익 항목만 집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별 수익 항목들은 전부 다 잔액이 0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비용 계정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비용 계정은 차변 잔액이니까 전부 다 이거를 대변을 기록하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동일한 틀 갖고 보시면 되겠죠? 급여부터 시작해서 이자 비용까지 전부 다 현재 차변 계정이 있죠? 이걸 0으로 만들려면 잔액이 0이 되어야 되니까 반대편 대변 계정에다가 동일한 금액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대변에 이렇게 있으니까 어딘가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이렇게 같은 금액들을 똑같이 기록하면서 마감을 시키고, 그렇다면 집합손익계정 차변의 잔액은, 차변의 합은 전부 다 비용 계정이 되겠죠. 이렇게 집합손익계정이 집계가 되면 이 집합계정 손익의 차변은 비용 잔액에 집계가 될 것이고 대변은 수익 잔액에 집계가 될 겁니다. 결국 그 차이는 손익이 될 텐데 이 집합손익계정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3단계죠. 자, 집합손익계정의 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집합손익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의 차이를 보니까 대변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만큼 많냐면 212만 원만큼 많은 거죠. 그러면 역시 대변 잔액이니까 이걸 0으로 만들려면 차변에 동일한 금액을 적어주고 어딘가 차변에 적었다면 반드시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그때 활용하는 게 손익계산서의 결과가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손익계정은 전부 다 마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영구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에 비해 훨씬 간단합니다. 영구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잔액이 0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잔액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계정처럼 뭔가를 마감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0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 금액을 다음 기로 넘겨주는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현금 계정을 한번 볼까요? 현금 계정의 차변의 합과 현금 계정의 대변의 합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당연히 현금 계정은 차변합이 962만 원, 그리고 대변합은 그것보다 347만 원이 적습니다. 현금은 자산 계정이니까 당연히 잔액이 차변에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마감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부족한 금액만큼을 부족한 쪽에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다 뭐라냐면 다음 기로 넘긴다 라는 뜻의 차기 2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줍니다. 그럼 어딘가 대변에 적었으니까 또 어딘가 차변에 적어야 되겠죠. 근데 집합 손익 계정 같은 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계정에서, 그죠? 해당 계정에서 대변에 적었으니까 동일한 금액을 이렇게 밑으로 차변에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전기에서 넘어왔다 라는 의미로 전기 2월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잔액이 동일해지면서 그 양쪽의 차이 금액만큼이 새롭게 시작하는 금액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마지막에 요 잔액이라고 하는 347만 원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말 잔액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다음 게 넘겨둔 이 금액은 기초 잔액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모든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계정은 이렇게 차기 2월, 전기 2월이라는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마감을 시키는 겁니다. 훨씬 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임시계정과 연구계정에 대한 마감을 설명드렸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임시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이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집합 손익계정을 사용해서 마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기점으로 시작해서 매출액 잔액이 1000이 있었다면 이 매출액은 손익계산서로 기록이 될 것이고 다음 연도를 위해서 그 잔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합 손익계산서를 활용해서 집합 손익계정을 활용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연도 다시 시작할 때 X2년도에는 0이었으니까 또 새로운 매출액이 기록이 처음부터 될 거고 이 매출액이 손익계산 기록이 될 것이고 그죠? 또다시 집합 손익계정을 활용해서 마감을 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임시계정의 마감이고요. 연구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죠. 결산 마감이라는 게 없고 단지 뭐만 합니까? 차기 2월, 전기 2월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1000원이라 하더라도 이 1000원이 기말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기말 잔액이 1000원이 되고 기초 잔액이 1000원이 되면서 당기 이후에 차기에 2000원이 증가됐다면 1000원과 새롭게 증가된 금액이 합쳐진 3000원이 그 다음 기말에 잔액이 됩니다. 결국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누적 금액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계정과 연구계정이라는 마감을 해봤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후 시산표를 보고 임시계정을 마감하기 위한 마감분기를 해봐라. 그리고 집합 손익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익이념계정으로 옮겨라 하는 걸 했었죠.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수정 후 시산표가 있습니다. 수정 후 시산표는 수정분기까지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수정 후 시산표에서 각각의 잔액들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정으로 옮기면 바로 이게 재무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정 후 시산표상의 모든 잔액들을 차기로 넘기기 위해서 연구계정과 임시계정으로 구분해서 마감을 해야 되겠죠? 자, 임시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이니까 수익계정은 집합손익계정의 대변으로 그 다음에 비용계정은 집합손익계정의 차변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옮겨 적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합손익계정의 대변의 수익과 집합손익계정의 차변의 비용이 나타날 것이고 그 차이를 찾아내서 그 금액을 역시 집합손익계정에 0을 만드는 과정으로 활용하고 그 금액을 재무상태표의 이익여금계정으로 옮겨 적는 과정을 정리하면 임시계정의 손익계산 항목이 전부 다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손익계정의 지금 형태를 다시 한번 T계정으로 그려봤는데요. 모든 계정이 이렇게 기록이 된 상태고 요만큼이 수익과 비용의 차이로서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넘어간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기초 이익잉여금이라고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안 했다면 이 두 가지 합이 바로 기말 이익잉여금이 될 거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연구계정은 이익잉여금 계정도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바로 이 상태에서 25만 175원을 차기 2월, 전기 2월 하면 12월 말로 잔액이 다음 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익잉여금 계정, 다시 말해서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계정의 마감이라고 하는 걸 배워봤습니다. 계정의 마감이라는 것은 1회계 기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회계 기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데 여기에는 0으로 만드는 계정과 있는 잔액을 그대로 넘기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계정과 임시계정과 연구계정이라고 구분했죠. 임시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이고 연구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정산표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